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간호사 출신 이로운 손해사정사입니다. EBS 명의 주제, 이번 주 주제 호흡기 질환, 기침과 가래가 보내는 SOS라는 주제로 아산병원 호흡기내과 우현목 교수님과 이세영 교수님이 출연하셔서 아주 유용한 정보들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럼 어떤 내용인지 오늘 살펴보고 보험 이슈도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이번 주 명의 주제가 이렇게 정해진 데는 최근 이슈가 있었기 때문이겠죠. 중국에서 확산된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이 국내까지 퍼지면서 해당 폐렴균에 대한 항생제가 부족하지 않겠느냐는 우려까지 나왔었는데요. 이건 원래 이 폐렴은 없던 질병이 아니고 새로 생긴 게 아니라 최근 더 유행을 하면서 이번 주 명의에서 주제로 다루게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무래도 질병보장을 판매하는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최근 질병 이슈를 알아두시는 게 고객님들과 대화하시기도 좋으실 거기 때문에 저처럼 EBS 명의는 유료 결제로라도 꼭 챙겨보시길 권유드려요. 그러면서 제가 매주 브리핑하는 내용도 함께 참고하시면 보험 영업에 많은 도움이 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겨울철이 되면서 코로나도 다시 기승을 부리고 A형 독감과 또 마이코플라즈마 폐렴까지 엄청나게 유행하면서 이제 감기를 가볍게만 넘길 수는 없게 됐고 심각한 상황에 이제 공포의 대상까지 되어버렸습니다. 그 위험성을 대비해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감기와 다르게 구분되는 증상, 또 심해지는 폐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이때 구분할 때 유의해야 되는 증상이 바로 기침과 가래를 잘 살펴보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일반적인 감기는 상기도 감염만 있는 경우인데 이렇게 폐렴은 어떻게 구분하냐면 첫 번째 숨쉬기가 갑갑하다거나 숨쉬는 속도가 빠르다거나 누워서 잘 때도 가슴에서 소리가 나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를 유의할 점으로 보시고 폐렴을 의심하고 이럴 때에는 즉시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으셔야 한다고 합니다. 이런 폐렴은 간단한 흉부 엑스레이 검사만으로도 쉽게 진단을 내릴 수 있고 이때 함께 가래나 혈액 검사를 통해서 폐렴의 원인균을 찾아서 해당 항생제 치료를 받게 된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최근 중국에서 이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이 엄청나게 유행을 하면서 해당 항생제가 막 부족하지 않냐 해가지고 뭐 충분하다, 공급이 충분하다 이러면서 뉴스 보도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은 잠복기가 한 2, 3주 정도로 매우 길기 때문에 사실은 그래서 또 이제 유행이 오래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로 가족 단위로 감염이 발생을 하죠. 잠복기가 길기 때문에. 자, 이런 폐렴을 앓고 있는 중에도 기침과 가래 증상을 잘 살펴봐야 되는데요. 기침이 3주 이상 계속되거나 아니면 이제 가래를 살펴보면 보통은 이제 일반적인 감기일 때는 색깔이 하얗게 나오는데 아주 노랗게 변했다거나 아니면 피가 약간 섞여서 나온다든가 핏빛이 돈다든가 그리고 그 이제 가래 양이 한 번에 뭐 이제 한 뭐 티스푼 정도 나오면 괜찮은데 막 숟가락 하나 정도 나온다거나 그럴 때는 빨리 병원에 가셔서 치료를 받으셔야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면 뭐 이런 폐렴이 심해질 뿐만 아니라 또 무서운 바로 폐혈증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혈액 속으로 들어가 가지고 염증이 폐혈증을 일으켜서 이 질환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엔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꼭 유의하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계속 예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 프로그램에서는 미리 폐렴 구균 백신 예방접종을 반드시 하셔라. 특히나 이제 65세 이상 노인들 같은 경우에는 꼭 맞으셔야지 된다고 주의를 주고 계시고요. 또한 평소에 근육량이나 폐활량이 폐렴에 걸렸을 때도 회복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해요. 이게 우리가 뭐 가래를 뱉으려고 하면 기침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이게 근육량이 없으면은 오히려 이게 이제 가래를 제대로 뱉지 못해가지고 근육량이 많으신 분들은 회복이 빠른 반면에 근육량이 적고 평소 활동량, 근육량과 폐활량이 적은 분들은 굉장히 회복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해요. 그래서 평소에도 운동을 꾸준히 해가지고 근육량을 늘리도록 이렇게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노인의 경우에는 이 근육량에 따라서 수명까지도 달라진다고 해요. 그래서 저도 이 이야기는 좀 기침하는 데 있어서도 이렇게 근육이 필요하구나 이렇게 이런 걸 알게 되는 계기가 된대요. 어떻게 보면 되게 무서운 폐렴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근육량을 늘려봐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그 EBS 오늘 내용을 가지고 한번 핫 이슈 정리를 해볼 텐데요. 폐렴은 우리나라 사망 원인 순위 3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폐렴에서 폐혈증까지 가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폐혈증 또한 사망 원인 순위 이제 올해 새로 나온 거에서는 10위권 밖으로 벗어났는데 10위권 안에서 거의 왔다 갔다 할 만큼 중요한 질환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보장보험도 잘 대비를 해 두셔야지 될 텐데요. 폐혈증 진단 특약이나 수술 특약, 사망 보장이 다양하게 이제 출시가 됐고, 요런 점들을, 또 생각하셔가지고 보장을 또 추가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우리나라 여기 이제 프로그램에서도 나왔지만, 만성 폐쇄성 폐질환, 그러니까 COPD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만성적으로 어떤 호흡기 질환이 계속 있었던 사람들이 쌓여가지고, 이 만성 폐쇄성 폐질환 진단을 받게 되는데, 이 인구도 계속 늘어나면서 이 진료비 인구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에 이제 COPD 환자들 같은 경우에 결국에는 말기 폐질환, 이제 폐활량이 매우 부족한 상태가 되는 말기 폐질환 특약. 우리가 옛날에 CI 보험에 있던 것처럼 또 이렇게 특약 형태로 나와 있는 상품들도 있으니까 보험료가 비교적 저렴한데 그런 위험이 있으신 분들한테는 꼭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력을 좀 한번 살펴보면 좋을 텐데 어렸을 때부터 기흉이 있었다거나 천식이 있었다거나 만성 기관지염이나 흡연력이 아주 높으신 분들한테는 이런 상품들을 좀 고려해 보시면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또 독감에 걸리면 100만 원씩 횟수 제한 없이 주는 상품이 나오면서 한동안 인기를 끌기도 했었는데요. 이게 이제 독감 검사 비용이나 주사 치료를 받을 때 비급여 주사 치료가 비용이 많이 나오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까 이런 특약들을 지금 현재 100만 원은 아니더라도 가입을 해두시면 아주 유용한 보장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고객님들의 과거 병력이나 생활 습관 또 이런 근육량이나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살펴보시면서 여러분들이 고객님들이랑 이야기 나눠 보시면서 보장을 좀 늘려보시는 거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설계할 때 유의하실 거 한 가지는 좀 갑자기 왜 뇌혈관 보장이 나오나 이야기 하실 텐데 뇌혈관 질환 보장에다가 폐렴을 같이 보장하는 걸 세트로 좀 설명을 해서 보장 설계를 했으면 좋겠어요. 대부분 이제 뇌혈관 질환으로 마비가 생기는 환자들한테는 대부분 이제 이 마비 증상 때문에 기침이 잘 안 나오고 가래를 스스로 뱉지 못해가지고 이렇게 석션을 해서 뽑아내거나 이래서 뇌경색이 있으면서 폐렴 합병증으로 사망하시는 분들, 뇌혈관 질환이 있으면서 합병증 폐렴으로 사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치료 기간도 오래되고 이렇게 되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뇌 보장을 함께 하시면서 폐렴도 항상 같이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세트를 좀 설명을 해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보상적인 측면에서는 특별히 이게 수술이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서 특별히 문제가 된 케이스들은 많지 않지만 폐혈증 같은 경우에 이제 폐혈증의 원인이 되는 것이 상해사고인가 질병사고인가 이런 것들은 종종 이제 분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여러분들 저한테 연락 주시면 또 상담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 주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